안녕하십니까, 장쿠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앞으로 10년 살아남은 부동산이라는 책입니다. 서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10년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문의 전의 이동이 시작됐다라는 부주제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발빠르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반면 디스플레이션 우려와 미중무역, 환율 전쟁, 홍콩 시위,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갈등을 전후해 일부 전문가와 유튜브 등 여기저기서 알의 공포 등 비관적 경제 전망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과거의 자유무역 기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더닝크루크 효과라는 게 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능력이 없어 스스로의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것을 심리학 이론의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다. 부지불식 간의 국가뿐 아니라 기업, 자기 자신에게 더닝크루거 효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세상을 판단하거나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 항상 길을 열고 반대되는 의견도 경청하면서 10년 후 미래를 생각할 때다. 반대하는 의견도 경청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10년 후 벌어질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10년 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과 배달업으로 더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조사에서 온라인 쇼핑액이 100억 원이 늘면 소매 점포가 8개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내 적자 위기에 몰린 시내 요지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절반 이상이 순차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것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을 보고 주택에 투자했더라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시민간 호텔도 기숙사나 오피스텔, 임대주택으로 용도가 변할 것이다. 빈 사무실과 상가도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와 이제 백화점 이런 데가 다 이제 사라질 거라고,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젊었을 때 일과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과도한 워라밸은 인생의 워라밸을 놓칠 수 있다. 여러분은 10년 단위로 나눠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기를 바란다. 투자하고 싶거나 처분하고 싶은 자산이 어떤 성격인지 워라인하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호황을 대비해 불황을 견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고 워라인이란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불황을 잘 버텨야 다가오는 호황도 잘 맞이할 수 있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돈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어야 하며 인생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서문에서 해놨습니다. 책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1장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3장 바뀌는 트렌드 틈새 부동산에 투자해라, 4장 이런 부동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5장 앞으로 10년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기술, 6장 상가 시장의 미래 트렌드, 7장 리스크의 시대 내 자산 잘 지키면서 부자로 은퇴하는 법, 8장 10년 후에도 유망한 토지 투자법, 9장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이제 9개의 장으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은 어느 차트는 2장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75페이지 초저성장 시대가 될 것이라. 그리고 차별화된 투자법이라고 이제 부제목을 다루는데 1등 자산의 손림 현상이 가속된다. 1등 자산, 그러니까 핵심으로 몰려든다. 그죠? 1등 자산의 손림 현상이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 0%대 성장률 기정화 사실. 10년 후에는 0% 시대의 성장률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거죠. 성장을 안 한다는 거죠. 거의 10년 후에.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을 못하고 줄어들고 있지만은 또 좋은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는 충분히 우리나라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0%대 예적금 일반화될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성장을 안 하면은 0%대 금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또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예금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나봐야 하는 건데 저는 0%대 가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시아 국가, 남은 아시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저성장 지속하면 한국 정년 연장 힘들 듯. 자, 초저성장이 지속되면은 한국 정년 연장이,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은 정년 연장이 힘들어질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은 침체기일수록 핵심 지역에 집중하라. 통화량 증가로 도심 우량 부동산 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평지에 역세권에 그죠? 핵심 지역에 자꾸 투자해라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사면은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이제 외곽 지역, 시골이 먼저 줄고, 그 다음 대도시 외곽 지역이 줄고, 그 다음에 대도시 변두리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여 사는 데가 도심 중간이죠. 도심 중간이 전부 다 고층 빌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 거의 빌딩 하나에 한 100명 이상이 살고 있겠죠. 그죠? 소량 주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겠죠. 핵심 지역에는. 그래서 자그마한 땅도 이렇게 높이 쌓으면은 이게 임대 가치도 있고 그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10년 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도심 부동산 가치가 업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은 이제 될지는 안 될지는 이제 10년 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죠?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죠? 선진국도 도심부터 회복세가 됐다. 이분이 이제 선진국 대도시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가 봐요. 그래서 선진국도 도심부터 회복,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항상 모든 거는 핵심 지역이 가장 나중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오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 법칙이죠. 집값이 잘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본인이 구입한 부동산 시세 이하로는 주식 손절매 하듯이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해서 재상성장을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부 규제로 급등락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인 것은 확실하다. 우상향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거는 누구나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기준을 3% 이상을 성장해야 된다. 그죠? 매년 3% 이상이 성장해야 그게 이제 그게 가장 평균화된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인데 3% 이상이 성장해야 된다. 이래 하면 우상향이고 3%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제 하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 멈춰 있으면 이건 하향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멈춰가 있으면은 하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에 대한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3절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신투자법. 특화되고 차별화된 상품만 살아남는다 라고 돼요. 소득이 높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주택 전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대형 평형의 주택 수요는 계속 떨어지고 소형 평형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독신율, 이혼율 증가와 함께 단독 가구가 꾸준히 늘어
소형 아파트와 원투룸 주택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라가 1인 가구 정책을 쓰신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1인 가구 정책보다는 다인 가구 정책, 그죠? 4인 가족 우선 정책, 다인 가족 우선 정책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가족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하지, 자꾸 1인 가구 우선 정책으로 가면은 더 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는 불이익을 주고 다인 가구에는 이익을 줘야 이 사람이 결혼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정부 정책에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그치지 않는 세수와 늘어나는 부채라고 되어 있네요. 일본의 90년대 초반에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유례없는 초저성장기를 겪었다. 프라자 합의의 후유증과 법열 경제 붕괴로 인한 장기 불황이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붙어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91년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보면 한 30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30년. 그래서 2021년이나 2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올 수가 있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을 보시면은 서울 부동산이 3배가 상승했을 때 버블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3배. 그러니까 일본도 주택 가격은 260%고 그 상업지 가격이 300% 증가했을 때 버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 가격이 300%,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260% 증가했을 때 버블이 일어난다.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이거죠. 우리가 소득보다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은 받쳐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버블 붕괴라고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3, 4인 가구의 대형마트 소비층이 감소하고 1, 2인 가구의 편의점 소비층이 진화를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2인 가구 대상 상품도 지역별로 과잉된 상태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1, 2인 가구 증가를 대비해 과하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오피스텔, 빌라 등 1, 2인 가구 대상 주택만 살아난다. 아파트도 편의시설이 충분한 도심 속에 실속형 주체가 가속될 것이다. 1, 2인 가구만 이제 원 오피스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1, 2인 가구 위주로 하면은, 살아난다면은. 과연 이제 그렇게 될까?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 다인 가구 정책을 써야 된다. 1인 가구 위주의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 베이비 부모의 은퇴 충격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고, 그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미국은 10년, 일본은 25년가량 선행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국제경제의 활력제와 시장 규모 축소를 초래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부 규제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를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사업 다각화 등 발상의 전환 없이는 일본 건설사들로처럼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부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이 소득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100% 믿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누구를 깎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깎겠습니까? 노인들을 깎겠습니까? 세대수가 많은 노인들을 깎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영향력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많으니까 함부로 깎지는 못하겠죠. 베이비 부모 여전히 도시에 거주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도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모 우리 위의 세대들이 처음에는 전원주택 찾아 나갔다가 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전원주택 이야기할 때 전원주택을 지금 이제 사지 마라. 그죠? 나중에 보면 남아둘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전원주택이. 그때 뭐 임대로 뭐 한번 가보든가 이렇게 산 금액에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금액 기준으로, 지금 환율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어렵죠. 그죠? 300만 이상을 우리가 매달 소득으로 이제 챙긴다는 거는. 그걸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노후 안정하려면. 5절에 역전세난이 가속화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차차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자기 개발 테크로 10년 후를 대비해라. 그러니까 10년 후를 전부 다 우리가 50세 이후, 55세 이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60세부터 내가 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55세부터 내가 일을 놓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5세부터 내가 어떻게 수입이 고정으로 들어오는 그걸 만들어 놓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10년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해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년 후에 살아남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 초저금리 시대의 논리, 가속화하는 인구 감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디로 향하는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앞두고 새롭게 서는 부동산 투자의 완벽한 로드맵을 하나였습니다. 쭉 책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도 다 되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